안녕하십니까. 대협 시청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 일정, 재료, 이슈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하게 되면 최근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유일하게 이 해상 가스전 탐사 개발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주가의 한 단계 변동성을 좀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거는 이 바로 찐수의 기업인 이 회사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일정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재료와 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저는 아직 상승 3파가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시추 관련해서 이슈랑 일정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도 대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 석유공사가 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본격 시동하겠다, 이 TF를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잠시 상승을 했었고, 이 관련주들이 뭐 한 1, 2%, 뭐 작은 애들은 뭐 많은 애들은 3, 4% 정도 반등을 준 것 같은데 크게 반등을 주지는 못한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부가 사실 이 동해 석유 시추 관련해서는 진행할 것이라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이제 투자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일정이 어떻게 구체화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 주가의 방향성을 좀 갈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일정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일정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거든요.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액트지오 대표가 방문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기자회견이 열릴 거라는 소식이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되고 큰 상승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일정이 잡혀야지만 주가가 방어를 해주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7월 달에 뭐가 있냐면 시추 위치 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고래 말 그대로 현재 8강구랑 6-1강구, 그 다음에 6-1강구 요 아래쪽 북부랑 남부 중동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지금 한 뭐 7개에서 8개의 시추공을 해서 시추 위치 선정을 해서 시추공을 뚫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먼저 선정을 해서 뚫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첫 시추공을 넣어서 뭔가 나와야지, 뭔가 확률이 있어야지만 다음 시추공을 할 때도 이 굉장히 좀 지지를 받거나 또는 뭔가를 하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시추공의 위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일단 7월 달에 이루어진다라고 뭐 1차적으로 내용이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 7개의 유망 구조 말 그대로 부분을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분할된 광구를 중심적으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분할 광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단은 계획이 뭐 11월에서 12월 달에 시추를 한다라는 게 계획이죠. 이걸 역산하게 되면 7월 중에는 이 시추 위치를 선정을 해야지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7월인데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이라고 적고 잡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7월 달에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정부의 일정이라는 게 항상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에 위치 선정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위치 선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땐 크게 중요한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해외 로드쇼죠. 결국에는 이 시추 공을 뚫고 이 시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거를 다양한 우리 국내 투자 기업들 그리고 해외 투자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자금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로드쇼 사업 설명회를 7월에서 8월 달에 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7월에서 8월 중에 로드쇼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것도 아직 그냥 말 그대로 언제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잡힌다, 요거는 좀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수의 기업이 석유공사 탐사 데이터를 열람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로드쇼 참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회사와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기업이 어디인지는 비밀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단 엑스모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한 차례 엑스모빌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정이 또 한 차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언제 잡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7월달, 8월달이 이게 이제 해외 로드쇼가 끝나고 나면 8월달에서 현재 10월달쯤에 또 뭐가 있냐면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 의향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은 사업 설명을 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거야 라고 소개해 준다라고 하면 8월에서 10월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 의향 접수를 받아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고, 이때 어떤 기업이 들어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훈풍이 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7월과 10월 달에 시추가 시작이 되는 11월에서 12월 그 전에 아무래도 많은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참여 의향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이 10월 달에 우선 협상자 선정이 있을 겁니다. 이 최근에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문에 이 원전주들이 대거 큰 상승이 나왔죠. 이처럼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우선 협상자, 이 대왕고래 로드쇼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자 선정 및 계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급등의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이제부터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일정은 가득 차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정리 좀 해드리면 7월 달에 시추 위치 확정이 있죠. 그리고 7월에서 8월 달에 해외 로드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 달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 의향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 달에는 시추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 내년 3월 같은 경우는 시추 결과가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거 일정들이 현재 항우에 남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은 아시다시피 넓게 보게 되면, 자, 과거 이제 요때 23년도 요때 2차 전지 붐이 불면서 이 포스코 전반적인 사업 개편과 그 다음에 뭐 구동모터 코어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거 큰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테마에 전반적인 또 하락세가 이어지고 뭐 리튬 가격 하락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에 대한 영향까지 받으면서 주가의 하락세를 좀 이어져 오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의 추세를 타다가 이번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면서 이 하락의 추세를 끊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좀 되돌리기 위한 모습들이 현재는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인트로에 아직 상승 산파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자, 분봉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 그게 좀 보이는데, 자, 1차적으로 이제, 자, 거래 대금이 그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뭐 이런 중간중간에 이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뛰면서 같이 뛰어주다가 최근에 들어서야지 이 거래 대금, 연속적인 어떤 대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파동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래 대금과 돈이 들어왔던 시점에서 한 차례 파동, 그리고 이제 60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그러면 소파동으로 보게 되면 1차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차, 소파동, 그리고 2파동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조정을 주는 어떤 행위들이 없이 그대로 쭉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 2차를 냈는데, 중요한 건 2차를 내고 나서 한 차례 기술적 반등, 여기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 번 더 3차로 가나 싶었으나 여기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에서 끝나기보다는 한 차례 조정권을 다시 한번 받다가 이제 앞으로 일정들이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일정에 발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이 3차 파동으로 내기 위한 가기 위한 구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이 파동 카운팅 번호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소파동이 한 차례 파동이 또 완성되고 나면 뭐 대파동으로 뭐 1차 파동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포인 역시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좀 개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온다고 하면 테마주의 느낌보다는 정말 찐수혜주,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추가 성공이 한다. 요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더 폭발적인 상승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현재는 좀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